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아울렛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같은 옷도 백화점과 아울렛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요. 백화점에서 팔다가 사이즈가 몇 개 남지 않은 것들은 아울렛으로 넘어가거든요. 아울렛용으로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 말이죠. 부동산도 백화점과 같은 분양이 있고요. 마트와 같은 일반 매매가 있고요. 아울렛과 같은 부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옷들은 보기 좋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아주 편리하죠. 게다가 백화점 옷들은 다 신상이에요. 바로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백화점과 같아요. 모델하우스에 반짝반짝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가점, 일정 수준 이상의 가점이 돼야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가격이 그리 싸지 않아요. 당첨이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화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매매로 사실 수도 있어요. 일반 매매는 마트와 같아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사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의 크기와 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가격이 맞으면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반 매매 중에서 급하게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급매라고 합니다. 급매가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급매가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런 금매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떤 이유로 권리상의 문제가 생긴 물건들이 법원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죠.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요,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아주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들이고요. 법원에서는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한 후 경매에 그 물건을 내놓습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납입 못하거나 그 밖에 갚아야 될 빚이 있게 되면 부동산 경매에 그 물건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급해요.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급한 금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경매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는 명도라는 아주 불편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불편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경매는 부동산의 아울렛입니다. 경매는요, 가격을 구매자가 결정을 해요. 보통 물건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얼마에 팔아주세요 라고 가격을 내놓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맞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동산 경매는 팔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가라는 것이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결정을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격에 합당하지 않다면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렇게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실은 부동산 경매 말고도 여러 가지 경매가 있죠. 미술품 경매도 있고요. 자동차 경매도 있고요. 뭐 팔딱팔딱 뛰는 생선들, 파로나 과일도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제시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은 5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 이 물건은 6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에요. 시세, 어제 팔린 가격이죠. 그래서 현장 조사, 특히 사전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물론 더 좋겠죠? 부동산 경매 하면 보통 법원 경매를 말하는데요. 실은
법원 경매와 온비드로 하는 공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온비드 공매는 세금 체납과 기타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부동산 경매만 다뤄볼 거예요. 공매는 나중에 추후 다른 영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경매는 비공개 입찰입니다. 비공개 입찰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에 얼마를 쓰는지, 내가 어떤 물건에 입찰하는지 개찰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함에 넣을 때 누구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입찰을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개찰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어떤 이권이 개입할 수 없겠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도 그 물건 입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비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도 힘으로, 권력으로 입찰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입찰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법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부동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 많은 분들이 낙찰 받으시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9년째 경매를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는데요. 직접 여쭤봤어요. 왜 경매를 배우시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세 탈출하고 싶어요.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전세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내 집 마련이 간절하고 급한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돌아보면 또 전세값도 오르니까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은 큰 상실감이 있으실 거예요. 실은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집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면 굳이 내 집 마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새로 생긴 좋은 집에서 전세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별로 없으면 계속 올라가는 그 전세금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가진 재산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일반인들이라면 내 집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액 투자하려고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 경매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다만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많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필요한 자금이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잔금 납부 대출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월세 받고 싶어요. 월세는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때가 되면 입금이 되는 고마운 돈인데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는 임대인들에게는 임대 수익이 됩니다.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월세를 받는 물건들이에요. 지금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압박이 좀 있는 시기거든요. 예전에 저는 3년 만에 21채의 집을 계속 낙찰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정부에서는 대출을 막 해주면서 집을 더 사라고 독려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주택자를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월세를 놓는 물건을 계속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대출이 나오면 그 다음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유세도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물건으로 월급 같은 월세를 받는 건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나 아니면 월세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거용 물건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목돈이 있으시면 또 괜찮아요. 자금력이 있으시다면 월세 받을 수 있는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대출이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물건도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경매를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빨리 경매를 수익을 내서 회사 때려쳐야지. 회사 때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매달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자산 2억 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 10만 원과 같습니다. 보증금 월 50만 원 내는 상가와 보증금 1,000에 월 60만 원 내는 상가는 임차료가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 10만 원과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보증금 2억 원을 가진 상가의 임차인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월급은 매우 매우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로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수익을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낙찰을 받고 단기로 매도를 해서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그냥 쓰면 안 되죠. 이 1,000만 원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이 1,000만 원을 다시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생활비는 뭘로 하죠? 여러분들 받으시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또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직장인들이 대출이 훨씬 잘 나와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옵니다. 이율도 쌉니다. 은행에서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 대출을 연체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요. 자영업자나 무직보다 말이죠. 은행에서 알고 있는 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기 너무 바빠서 경매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데이트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하시잖아요. 취미 활동 하듯이 경매하시면 돼요. 온몸 다 바쳐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경매하기 좋은 사람 두 번째,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집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주부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주부고, 집을 파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주부죠. 어떤 신뢰가 쾌적한지,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 주부들이에요. 바로 주부가 집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학구는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인기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주부분들은 내 시선으로 물건을 보신다는 단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물건만 고집하지 마시고 임차인의 시선으로 물건을 보신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부들이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챙기고 식구들 식사 챙기고 살림하려면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워킹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경매를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낮 시간에 제가 필요할 때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모두 다 챙길 수 있었죠. 특히 경매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경매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남편의 월급으로 오늘을 살고 부인이 경매를 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경매하기 좋은 분은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 예정자 분들이에요. 경매는 은퇴가 따로 없죠. 내가 혼자 물건을 찾고 내가 혼자 입찰하면 되니까요. 누구한테 고용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은퇴를 하신 분들은 받은 퇴직금으로 목돈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목돈을 모두 올인하지 마세요. 은퇴하기 전에 매달 받던 월급을 내 스스로에게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년치 생활비 3,600만 원을 생활비 계좌에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진 모든 자금을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어서 아주 곤란하게 되실 거예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이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으세요. 직장인보다는 적게 일하지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진 집이 노후해지면 집에 대한 보수 수리도 하셔야 되죠. 물론 직접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부르고 일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또 임차인이 들고 날고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물 앞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건물주가 많습니다. 임대소득, 투자소득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경매는 무조건 누구나 다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경매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박을 꿈꾸시는 분, 이번에 괜찮은 물건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매를 하시게 된다면 본전을 잃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투자하세요. 평생 돈 걱정 없으실 거예요. 이런 광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물건 본인이 하지 왜 여러분들께 권하겠어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경매하시면 안 돼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게다가 권리 분석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보통 일반 매매도 걱정할 거리가 참 많은데 경매는 오죽하겠어요? 물건을 입찰하러 가서 낙찰이 되면 어떡하지? 낙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낙찰이 되고 나면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대출이 되고 나서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리 너무 많거든요. 원래 나는 너무 부정적이다, 난 걱정이 많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매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경매 지식으로 그냥 일반 매매 하세요. 한번 꽂히면 보이는 게 없으신가요? 지름신이 신봉을 해서 와, 이 물건 꼭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경매가 어렵습니다. 물건 보시다 보면 아마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이 물건은 정말 꼭 해야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죠. 그래서 입찰가를 훌쩍 올려 쓰면 어이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 이런 낙찰들을 종종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하시더라도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정말 많다. 이 물건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말자. 평소에 지름신이 강림을 하신다면 그 물건 볼 때 심호흡 한번 더 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자. 경매 물건은 정말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경매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봬요.